이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네. 분양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분양권 시장이 좋은 겁니다. 어려워서 분양권 시장이 좋다. 네. 아 이거 무슨 얘기죠? 이게 사랑하기에 헤어진다는 말 이런 느낌 그렇죠. 같은데. 분양 시장부터 경매 시장까지 이걸 한 번에 싹 다 정리한다. 쉽지 않죠. 하지만 저희는 해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SBS 박연미의 목돈연구소니까요. 오늘 생일이라 특별히 더 예쁘게 하고 오신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소장님 진짜 시간이 빠르네요. 1년. 그러니까요. 그렇죠. 너무 빠릅니다. 제가 1년 동안 여기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처음에 안 믿는 눈초리였는데. 아 정말요? 그럴 리가요. 저는 한 20년 할 줄 정말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꼭 잡은 두 손 놓치지 않기로 해요, 소장님. 자, 우리 한 주간의 집값 동향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주택 시장 분위기는 뭐 그냥 멈춰 있습니다. 그냥 약간 하락해서 멈춰 있는데요. 전국 수도권 지방 모두 지난주하고 그대로입니다. 마이너스 0.05%, 수도권은 마이너스 0.04%고요. 서울만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2, 0.01%포인트 살짝 하락폭이 확대됐는데 이걸 뭐 큰 의미는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76개 조사 지역 중에서 상승 지역은 오히려 줄었네요. 31개에서 28개로 좀 줄어들었고요. 하락 지역은 134개에서 140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뭐 이게 그냥 보합이다. 색깔을 보면 그냥 노란색은 보합이고요. 빨간색은 이제 강한 상승, 파란색은 강한 하락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특히 안 좋은 지역이 전국적으로 보면 세종, 대구, 부산이 좀 많이 안 좋고요. 세종은 마이너스 0.2%, 네. 대구는 마이너스 0.13%, 부산은 마이너스 0.08%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지역들은 좀 상대적으로 안 좋고 나머지 지역들은 그냥 보합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대기 신호에 다 걸려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세종, 대구, 부산은 왜 특별히 다른 데보다 하락폭이 큽니까? 세종이 이게 한 달 전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왜 이런가 이게 좀 알아보니까 아마 입주 물량이 안 나오다가 좀 한꺼번에 좀 몰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영향인 것 같고요. 대구하고 부산은 이게 누적이 돼서 이게 일시적인 문제는 아니고 지금 한 2, 3년 정도 지금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종은 걱정하지 않은데 차라리 잠깐 그냥 감기 걸리고 좀 몸살 좀 앓고 그냥 좀 회복을 하면 되는데 네. 대구 부산은 그냥 어떻게 보면 피로감이 좀 누적됐다. 장기 누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대기 신호에 다 걸려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강원도는 집값이 6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강원도에 무슨 일이 있어요? 강원도 나 혼자 산답니다. 지금 혼자만 살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이게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전국 지도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이거 좀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프를 보면 이제 색깔이 나오고요. 왼쪽에 보면 이게 상승, 하락 그래프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강원도만 오른쪽으로 상승으로 돌아가 있고요. 나 혼자만 살아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 그냥 아닙니다. 하락으로 그러네요. 있기 때문에 강원도 나 혼자 산다인데 2023년 1년간 매매 가격 변동률 누계를 한번 봤거든요. 전국은 마이너스 4.01%고요. 서울은 마이너스 3.08%, 그런데 강원도만 마이너스 1.27%. 작년 초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올해 이제 2달 지났잖아요. 2달 지났는데 보니까 플러스 0.16% 전국 1등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지금 전국 1등인데 아무래도 GTX 영향이 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교통호재. 한 2, 3년 전에 KTX 연결이 되면서 또 한번 큰 호재가 있었고요. 지금은 이번에 GTX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에 이제 연장 노선이 있었는데 강원도는 없었거든요. 그냥 경기도 안에서만 그냥 남양주로 가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GTX-B가 이제 송도에서 남양주로 연결이 되는데 춘천까지 연결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은 뉴스에서 잘 안 나왔는데 GTX-D가 원주로 또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춘천 원주로 그냥 GTX 타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이 지역들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선물 하나 딱 받으니 굉장히 호재가 되고 있고 가격적으로도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는 또 투자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해당 지역 분들 반가운 소식이기는 할 텐데 이게 되는 데까지 시간 좀 오래 걸리죠. 10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죠. 그렇죠. 지금 정상적인 GTX-B 기본 노선이 2028년 완공 예정이고요. 연장 노선은
빨라야 2035년이니까 아. 그런 점은 좀 감안해서 너무 네. 흥분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들 있잖아요. 강릉 속초 지역들은 혼조세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이 뉴스 보고 아우 강원도만 사는 거야. 거기 빨리 가야 돼. GTX 타고 빨리 가야겠다. 그쵸. 이런 마음은 좀 잠시 내려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맞습니다.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네. 아니 분양권 거래가 늘어났다는 소식은 좀 신기했는데 2달 연속 분양권 거래가 늘었다. 네. 근데 분양 시장이 어렵다면서요. 분양권을 왜 사는 거예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네. 분양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분양권 시장이 좋은 겁니다. 어려워서 분양권 시장이 좋다. 네. 아 이거 무슨 얘기죠? 이게 사랑하기에 헤어진다는 말 이런 느낌 그렇죠. 같은데. 네. 저도 이제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는 그때 그런 걸 보고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네.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분양 시장이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도 나도 이번에 떨어지면 다음 물량을 기다리잖아요. 좀 기다려보지 뭐. 나는 꼭 분양을 받아야 돼라고 하는데 최근에 분양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뭐 경기 자체가 좋지도 않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단지는 많지 않잖아요. 네. 메이플자이 같은 거 나오면 당연히 땡큐인데 그런 거는 별로 없죠. 강남 3구 용산구나 공공택지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공사비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거 분양 받아서 답이 나올까? 부담스러운데 기다려서 분양 받기보다는 차라리 이미 분양했던 단지들 미분양도 그렇고요. 기존에 분양됐던 단지들 분양가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차라리 프리미엄 살짝 주더라도 차라리 분양권이 유리한 거 아니야라고 이제 답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부동산 R124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이제 분양권 거래 현황을 조사를 했는데요. 2개월 연속 늘어났다고 합니다. 1월에 전국 분양권 거래량은 3,708건이었고요. 작년 이제 12월이죠. 12월은 3,137건으로 2개월 연속 늘어났는데 아무래도 이런 영향들 분양받기는 좀 부담스럽고 분양가가 좀 많이 올랐다. 분양가가 네. 얼마나 올랐냐면요. 전국의 민간 아파트를 보면 평당 1,476만 원으로 작년 1월이 1,574만 원이니까 11% 정도 1년 만에 전국은 11% 상승을 했고요. 100만 원 단위가 크게 올라갔네요. 그렇죠. 네. 서울은 21%가 올랐습니다. 야.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 몇 년도 아니고요. 1년에 21%면 인플레이션 생각해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게 서울은 평당 가격이 작년 1월에 분양가가 3,068만 원이었는데 네. 이게 얼마가 된 거예요? 3,713만 원이 됐습니다. 와. 그래서 이게 평균이 3,700이니까 생각해 보면 그냥 10억이 다 넘는다는 얘기죠. 평균이 12억이니까 전용 84 기준으로 차라리 그냥 분양권 사자라고 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분양권 거래는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부산이나 뭐 지방, 충남 이런 쪽에 좀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이 425건으로 전월 179건 대비 2배 정도 늘어났고요. 충남도 82%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안 그래도 소장님 오시면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 강남의 주요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여기는 입찰이 엄청 몰리겠는데 싶었던데 건설사들이 아예 지원서를 하나도 안 넣거나 네. 나 홀로 넣어서 유찰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요 분위기 계속될까요? 이게 참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과거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강남 쪽에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강남은 상징성이 있잖아요. 무슨 뭐 레미안, 힐스테이트, 네. 자이 이름을 딱 붙이면 그게 자체가 광고 효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크게 돈이 되지 않아도 대형 건설사들이 좀 공격적으로 좀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1등이야. 라는 선점 효과 때문에 강남의 브랜드를 단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사라졌다. 조합원들이 굉장히 좀 당황하고 있는데요. 이것 봐라. 우리가 이렇게 좀 와봐라고 네. 하면 예전에는 선택해가지고 누구 해줄까? 얘기 한번 해봐. 너 우리한테 뭐 해줄 거야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요즘은 아예 신청을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결국에는 이제 건축비 인상 요인이 너무 큰데 건설회사들은 큰 돈 벌 생각은 없고요. 강남에서 그냥 선점 효과 정도를 노리고 싶은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 오히려 적자거든요. 3년 5년 전에 시공 계약을 맺고 네.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인상폭을 보면 우리가 1년간 20% 올랐다고 했잖아요. 건축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답이 안 나오죠. 올려달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조합하고 이제 소송까지도 가야 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시공사들 건설회사들은 이게 한 3년 정도 더
건축비 인상 요인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답 안 나온다. 우리 PF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아니 뭐 1등도 괜찮고 1등, 2등 해도 괜찮은데 선점 효과는 나중 문제고 일단 우리부터 살아야겠다라는 생존의 절박함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공사비 관련해서 갈등이나 입찰이 안 된다 그런 걸 보면 이 가격에 대리석 붙이고 고급화하고 조경 잘하고 이게 불가능하다. 건설사가 안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건설회사들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알아보고 물어보면 적자나는 사업장들도 많이 있는데 차마 올려달라는 말을 네.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런 상황인데 경매 시장은 어떤가 궁금합니다. 낙찰률이 올랐다. 이건 무슨 뜻이죠? 지금 경매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데요. 이게 좀 약간 알고 보면 좀 씁쓸하긴 한데 경매 우리 이제 깡통 전세 사기가 많은 경매 빌라 경매 낙찰률이 4개월 연속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10월이 15.7%였는데요. 지금 22.5%로 좀 늘어났는데 내막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허그 있잖아요. 허그가 이제 주택 보증을 하고 대위 변제를 하고 나중에 이제 해야 되는데 허그가 채권자인 물건이 이제 낙찰자들이 이제 분양을 그 경매에 낙찰을 받기 시작하는데 왜 낙찰을 받냐면 자 허그는 채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낙찰 받는 분이 허그가 가진 이 대위 변제액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현재로는. 네. 그러면 우리라도 굳이 낙찰 금액에 대위 변제액까지 더해서 낙찰 받을 생각은 없잖아요. 그렇죠.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유찰이 되죠. 뭐 6번, 8번 막 유찰이 됩니다. 유찰이 되니까 허그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답이 안 나오네. 도저히 회수할 수 없겠다라고 해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대항력 포기. 그러니까 우리 안 받을게. 네. 니들이 그냥 알아서 해라고 하니까 낙찰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없어졌잖아요. 대위 변제액 포기하니까 낙찰을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허그 손실입니다. 손실. 이게 어쩐지 좋은 허그가 현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4조 원의 맞습니다. 현물 출자를 받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국토부가 건가? 그래서 이제 4조 원 현물 출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 거의 저도 좀 보탠 것 같은데. 우리 다 좀 많이 보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런 씁쓸하고 배경이 있군요. 이게 허그가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요. 이게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반환 안 해준 거잖아요. 이 물건에 대해서 대위 변제를 한다. 또 경매에서 받아낸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강조를 하죠. 자기 돈 빌려주면 그렇게 허술하게 서류 하나만 보고 빌려줄까. 그렇죠. 그래서 허그도 보증을 서줄 때 집주인의 상태라든지 뭐 이게 주택을 몇 채를 가지고 있는지 세금 체납이 있는지는 기본적인 안전 요소들은 좀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안 해주는 방향. 야, 이 계약하지 마. 우리 안 해줄 테니까 너희도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좋은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고민해볼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장 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야 하겠지만 이게 다 국민들 세금이잖아요. 그럼요. 자, 그런데 1월에 주택 통계를 보니까 미분양이 좀 늘었어요. 요거 좀 점검을 해볼까요? 미분양이 계속 줄어들다가요. 최근 이 2달 연속으로 미분양이 또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미분양 전국 미분양이 7만 5천 호였고요. 5만 8천 호까지 줄어들었다가 지금 6만 3천 호까지 늘어났는데 지난 1월 기준입니다. 1월 미분양이 6만 3,755호인데 12월이 6만 2,489호니까 2% 정도 늘어났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이 1.3%, 지방이 2.2% 늘어났습니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 분포를 보면 지방이 미분양의 84%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수도권은 16%니까 아무래도 지방 미분양 소진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우리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잖아요. 네. 중공업 미분양은 4.7%가 늘어났습니다. 1월이 11,363호니까 중공업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것도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게 국토부가 저는 좀 판단 미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2008년도 2009년도 16만 호 늘어났을 때하고 비교해 보니까 야 괜찮아. 6만 2천 호 가지고 뭘 그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하고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비교할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PF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건설업계는 우리 일반인들 우리 시장의 수요자들이 느끼는 공포하고 좀 다른 차원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IMF 수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미분양의 6만 2천 호 6만 3천 호 미분양은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고요. 적어도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는 좀 소진해 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지원을 하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텐데 가계부채는 줄이겠다고 해서 스트레스 DSR 정책까지 도입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통계가 6만 2천에서 6만 3천 호잖아요. 네. 근데 장기 평균 보면 한 6만 8천 호가 아무 일도 없는 경제 상황의 평균치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거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은데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볼 수 있나요? 이게 단순히 절대 수치만 보면 그 국토부가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니면 이 정도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라고 하는데 문제는 2020년, 2021년이 뭐 17,000호, 21,000호에서 이게 갑자기 늘어난 부담감. 단기에 너무 빨리 늘었다. 그렇죠. 이게 순서가 있는데 네. 천천히 늘어나면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 용돈도 네. 뭐 1,000원, 2,000원씩 줄이는 거는 괜찮은데 갑자기 50% 줄이면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늘어난 속도가 문제고요. 그게 미처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PF 문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속도에 대한 부담감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전세 가격 오른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는 바람에 전세 매물이 좀 늘어날 것 같다. 강동구에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강동구 전세 물량 많죠. 이게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아니죠. 3년 유예가 되면서 이제 한숨을 돌렸는데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의 40%가 강동구에 몰려 있습니다. 한 6천 가구 정도가 몰려 있는데요. 강동구 최근 헤리티지 자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벌써 매물이 100건 정도 나왔고요. 전세 가격이 전용 59가 4억 5천만 원인데 주변에 입주 5년 된 아파트가 보다 5천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주변에 5억에 주는데 여긴 4억 5천에 준다. 네, 입주 물량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단지 하나면 괜찮은데 이런 단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최대어죠. 최대어 당군 일의 사업. 둔천주공. 네.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2,000세대거든요. 보통 우리가 입주장이 형성이 되면 6개월 전부터 이제 집주인들이 미리 좀 물량을 내놓습니다. 내놓죠. 걱정이 되니까. 근데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금 한참 남았잖아요. 아직은 6개월 더 남았는데도 지금 벌써 전세 매물이 500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입주가 언제죠? 11월부터 시작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대로 하면 2023년에 입주했어야 되는데 그때 공사비 이제 사태로 공사 중단되면서 연장이 됐기 때문에 올해 저렴하게 전세 찾고 싶은 분들 서울에서 강동구 쪽에 눈을 돌려본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건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조합원들 물건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분양 받으신 분들은 3년 유예 걸리니까 2년이나 3년 후에 또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 집은 계약갱신권을 못 쓴다고 생각을 그렇죠. 일단 거절될 하셔야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합원들 물건 찾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 강동구는 선택의 폭이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좀 높을 것 같다. 근데 청약홈이 한동안 뜨거웠잖아요. 우리 네, 맞습니다. 최근에 네네. 개포동에 그 소리 난리가 났죠. 로또라고 했던 그것 네네. 때문에 청약홈이 다운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개편해서 3주 동안 청약 시장이 쉬어요? 쉽니다. 3월 4일에서 22일까지 3주간 이제 개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2월 달에 분양 물량들을 건설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막 밀어냈습니다. 2월 일반 분양 물량이 2만 1,725가구로 3월은 14,000, 4월은 14,000 정도니까 2월이 좀 많이 밀어냈는데 왜 개편이 되냐면 뭐 우리 그 DH 퍼스트 아이파크 서버 다운돼서 개편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전부터 계획이 있었죠. 그럴 리는 없고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이게 시스템이 혜택이 생겼잖아요.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인정해주고요. 다자녀 특별 공급 기준 완화해주고 부부 중복 청약 허용해주고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3주간 개편한다라고 하니까 3주간 휴가 좀 다녀오시고 청약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 좀 마음 편하게 3주간은 좀 느긋하게 지켜보고 3주 지나서 4월부터 또 열심히 한번 또 청약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주 지나고 나면 상황이 좀 바뀔 여지가 있습니까? 뭐 솔직히 3주 지난다고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총선 지나면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총선 지나서 뭐 갑자기 뭐가 당근이 막 생기지는 않을 거잖아요. 오히려 총선 지나면 더 관심을 안 가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총선 전에 지금 막 발표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들 발표하는데 총선 지나면 오히려 좀 조용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그냥 보합세 흐름 유지될 것 같습니다. 자, 별 상관 없을 것 같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